국가본부 집행위원장님이신 백모 박성현 선생님의 위원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 부르거나 백모 이렇게 연호하지 말아주세요. 왜냐?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영천에 나온 것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진실에 대한 증인 아닙니까? 탄핵에 관한 진실, 박 대통령이 가해진 부당한 음모에 대한 진실,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영천의 이 아스팔트 위에 나온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아득합니다. 지난 늦가을부터 이거는 민주당이나 혹은 한겨레, 경향, 오마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제도권 거대 언론이 주도하고 당시 집권당의 핵심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맞죠? 제도권의 반란입니다. 맞죠? 그때 지금도 우리 생생히 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죠. 조선중앙동아 포탈이 우리 귀에 대고 매일 하루 종일 몇 달 동안 우리를 세뇌했죠. 이게 바로 나치 스타일, 공산당 스타일 아니면 뭡니까? 다시 한번 그때의 함성으로 외쳐주십시오. 조중동포 너희가 나치냐? 조중동포 너희가 공산당이냐? 대한민국의 제도권 최상류층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것은 국가 대한민국의 자살 미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죽지 않은 까닭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기 계신 나이 지긋한 선배 세대는 많지만 우남 이승만부터 박정희 때까지 35년 40년 동안 워낙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명줄을 움켜잡고 이제 그것을 1인치 한 걸음 한 줌 조여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망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뿌리가 약했거나 만약에 지금 북한의 위세가 과거 DJ 정부, 과거 노무현 정부와 같은 위세였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등장 때 상당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익히 짐작하시듯이 평소에 워낙 이빠른 소리를 해서 2012년, 13년엔 대표적인 반박 인사예요. 그때 표 많이 했는데도 반박 인사예요, 여전히. 나중에 14년 말이 되니까 중박 인사입니다. 반박도 진박도 아니래요. 그런데 막상 이 일이 벌어졌을 때 튀어나왔어요. 왜 튀어나왔냐? 아니, 저 양반이 예를 들면 마키아벨리적 어떤 그런 종류의 권모술수가 부족했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력 게임을 잘 못 푼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 양반이 이룩해낸 어느 대통령도 이룩하지 못한 뛰어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정치 생명 모두를 내던져서 북한을 압박한 거였어요. 맞죠? 그것은 바로 사드를 배치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한미동맹을 강화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민노총을 무력화시킨 것이고, 그것은 독진당을 해산시킨 것이고, 그것은 전교조를 해산시킨 겁니다. 어떤 남성 대통령도, 어떤 권모술수에 뛰어난 대통령도 이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 탄핵 와중에 제가 그분께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7글자. 자유통일의 아이콘 박근혜라고 지어드렸습니다. 제가 자유통일 하면 박근혜 외쳐주세요. 자유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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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박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고, 이제 전대협 세대가 권력을 잡았고, 이제 저들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몇 달 전에 외치던 자유통일은 멀리 떠나간 님이 됐습니다. 빠이빠이입니다. 이제 다시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앞장선 자유통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가 반만 년이에요. 우리가 2만 년이에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평양이 붕괴하고 북한의 비록 국가와 정부가 다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에 바탕한 국가가 들어선다면, 정부가 들어선다면, 유엔의 주도 아래, 미국의 주도 아래, 그것이 자유통일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맞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통일의 물꼬를 튼 대통령으로 다시 평가받아야 됩니다. 맞죠? 그때 그 평가를 정당이 나서서, 또한 우리 시민이 나서서 해낼 건 맞죠? 마지막으로 제가 자유통일하면 박근혜 외쳐주세요. 자유통일!